네, 지금으로부터 8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문제은행식의 특성상 답을 찍고 문제를 다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찍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들이면서 한번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식육 및 어육 등의 가공육 제품에 육색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항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모르시가산 프로필, 이산화염소. 답은 2번입니다. 질산 나트륨입니다. 질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이러한 것들은 발색제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 육색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발색제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식품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국민보건 증진, 식품산업의 발전.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시죠? 답은 4번입니다. 위생상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국민보건의 증진. 이거는 식품위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식품산업의 발전까지 식품위생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곰팡이 독소 물질은 우선 이게 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곰팡이 독소 물질 그러면 벌써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답이 뭡니까? 아플라톡신입니다. 그 위의 것은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1960년 영국에서 10만 마리의 칠면조가 간장장애를 일으켜 대량 폐산 사고가 발생해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땅콩박에서 아스파질러스 파부스가 번식해서 생성한 독소가 원인 물질로 밝혀졌다. 땅콩박, 아스파질러스 파부스 이런 거는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독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독소냐면 간장장애를 일으키는 독소, 간장독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곰팡이 독소다. 이 둘만 가지고도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입니다. 다음입니다. 식용 및 어육 제품의 가공 시 첨가되는 아질산염과 제2급 아민이 반응해서 생기는 발암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즉 발색제인 아질산염이 아민과 만났을 때 어떤 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발암물질 N-니트로사민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과 균은 그랬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과 균은 4번 히스타민 모르가니균입니다. 히스타민 모르가니균, 이것이 알레르기성 식중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초기에 두통,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실명을 유발하는 것, 시신경을 건드리고요. 이건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설명입니까? 메탄올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탄올, 실명 유발, 메탄올, 그렇게 기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감자의 부패에 관여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일단 감자와 관련되는 독이 두 가지가 있죠. 솔라닌, 그 다음에 셉신인데 생생한 감자에 들어있는 독은 솔라닌이고 썩은 감자에 들어있는 독은 셉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패에 관여한다 그랬어요. 부패된 감자에서 나오는 독소 셉신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발육 최적 온도가 25도에서 37도인 것은 저온, 중온, 고온, 내열균이라는 건 거의 고온균과 같은 것이죠. 25도에서 37도인 것은 중온균입니다. 저온균은요, 10도에서 20도, 냉장고에서도 균이 번식할 수 있는 거. 고온 그러면 거의 80도씨 정도. 어떻든 중온균은 25도에서 약 40도 정도
인 것을 중홍균이다. 답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간장, 보존료 그러면 딱 보여야 합니다. 왜? 문제은행식이라는 것은 거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 답은 안식향산입니다. 다음입니다. 세균의 장 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식중독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세균의 장 독소, 엔테로톡신이라고 했죠. 자, 세균에서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모넬라 식중독이나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감염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형은요, 포도상균,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이라는 밀폐, 그 균에 의한 거, 그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든 여기서 장 독소에 유발되는 식중독 그러면 답은 1번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입니다. 다음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랬습니다. 답은 문자, 숫자, 도형까지입니다. 음악까지는 안 들어가죠. 문자, 숫자, 도형. 거기까지가 식품위생법상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는 문자로 하거나 숫자로 하거나 도형으로 하거나 이 세 가지를 써야 합니다.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을 때 면허증 반납은 누구에게 하는가? 답은 2번입니다. 특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군구가 없는 것, 제주도 같은 경우죠. 시장, 군수, 구청장. 답은 2번입니다.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업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업허가입니다. 식품운반업. 아니죠. 식품제조가공업. 이건 식품제조가공 허가를 받을지언정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영업허가는 아닙니다. 식품소분 판매업. 이건 신고죠. 그럼 식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유흥, 주점 영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탄수화물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탄수화물은 C, H, 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탄소,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질소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단백질이 됩니다. 질소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라이코펜은 무슨 색이고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느냐 그랬습니다. 라이코펜 또는 리코펜. 이거는 어떤 색이며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느냐? 빨간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토마토, 수박, 감. 네, 답은 2번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유즙의 칼슘, 생선의 황, 곡류의 염소, 육류의 인. 일단은 산성식품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면 PSCL, I 이 네 가지가 산성식품이에요. P, 인, S, 황, CL, 염소, I, 요드. 그 외에 칼슘, 마그네슘, 망간, 칼리 이런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은 채소나 과일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 산성식품은 육류나 또는 이 탄수화물, 곡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 그러면 칼슘, 칼륨, 망간, 구리, CU, Fe, 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외울 때는 산성을 외워야 돼요. 산성은 PSCLI 네 개만 외우시면 돼요. 인, 황산, 염소, 요드. 그래서 답은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함유된 주요 영양소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부고포, 당질, 지방. 당질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우유, 칼슘 단백질, 두유, 지방 단백질, 밀가루, 당질, 탄수화물 단백질. 자, 부고포는 뭡니까? 부고를 말린 것이죠.
명태를 말린 것이죠. 명태를 말린 것인데, 이 북어포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잘못 작성된 것은 1번이고요. 우유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많죠. 두유, 지방과 단백질로 많죠. 밀가루,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답은 17번의 1번입니다. 18번. 이당류인 것은, 이 당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여기서 이당류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설탕입니다. 과당이나 갈락토스는 뭡니까? 그건 단당류입니다. 전부는 뭡니까? 다당류입니다.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더해진 이당류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18번의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훈연시 육류의 보존성과 풍미 향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은 이 방향성, 향기를 내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페놀류입니다. 답은 페놀류입니다. 석탄산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19번의 4번입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한번 정답만 훑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식육 및 어육 등의 가공 육제품의 육색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보이시죠? 바로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발색제를 묻고 있죠. 식육어육 발색제. 정답은 질산나트륨입니다. 질산나트륨 또는 아질산나트륨 똑같죠? 자, 2번입니다. 식품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했죠? 답은 무엇입니까? 4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곰팡이 독소 물질은 기억나시나요? 바로 조금 전에 했죠? 네, 아플라톡신입니다. 식용 및 어육 제품의 가공 시 첨가되는 아질산염과 제2급 아미니 반응에 생기는 발암물질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나오면 거의 이대로 그냥 나올 겁니다. 자, 답이 무엇입니까? N니트로사민입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과 균은 그랬습니다. 답이 보이시죠? 네, 히스타민, 모르가니균입니다. 6번입니다. 초기에 두통,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실명을 유발하는 것은 답이 보이시죠? 네, 메탄올입니다. 감자의 부패에 관여하는 물질은 성생한 감자는 솔라닌이고 부패한 감자에 나오는 독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펩신입니다. 반육 최적 온도가 25도에서 37도씨인 것은 어느 것이라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중홍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는 그랬습니다. 답이 보이시나요? 네, 그냥 육감 쪽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안식향산입니다. 다음입니다. 세균의 장 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식중독은 그랬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네, 장 독소 엔테로톡신, 황색 포도상균의 식중독입니다. 다음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는 눈에 들어오시죠? 네, 맞습니다. 문자, 숫자, 도형까지입니다. 12번.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면허증 반납은 누구에게 하는가? 눈에 들어오시죠? 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무엇인가? 눈에 들어오죠? 네. 유흥, 주점 영업입니다.
탄수화물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눈에 들어오시죠? 탄수화물의 구성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C, H, O 탄소, 산소, 수소입니다.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러면 질소입니다. 질소는 단백질의 한 구성 요소이지 탄수화물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라이코펜은 무슨 색이고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가? 답이 눈에 들어오시죠? 네, 맞습니다. 2번 붉은색이며 토마토, 수박, 감에 많이 들어있다. 다음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들어오시죠? 네, 맞습니다. 유즙의 칼슘. 이것이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P, S, Cl, I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성식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입니다. 함유된 주요 영양소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들어오시죠? 북어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태 말린 것이죠? 뭐가 많다고요? 예, 단백질입니다. 예, 당질은 탄수화물인데 예, 답은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당류인 것은 즉 당이 두 개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설탕입니다. 과당과 갈락토스는 단당류고요. 전부는 다당류라고 그랬습니다. 훈연시, 연기를 쪼이는 것이죠. 훈연시 육류의 보존성과 풍미 향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보이시죠? 네, 캐놀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해설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용 및 어육 등의 가공 육색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우선 발색제를 보시죠.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황산철 이런 것이 발색제입니다. 색을 선명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아황산나트륨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아황산나트륨. 이 아황산나트륨은 뭐냐 이거죠? 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은 갈변 방지, 표백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잠깐 스킵하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거기 옆에 몰식자산 프로필이라고 나와 있었죠? 몰식자산 프로필은 산화방지제입니다. 이산화염소 있었죠? 이건 소맥분 표백제 또는 성숙촉진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로 한번 가서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이 육색, 즉 발색제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답은 질산나트륨 또는 아질산나트륨 이런 것인데요. 황산나트륨은 무엇이고 몰식자산 프로필은 무엇이고 이산화염소는 뭐냐 그랬어요. 좀 전에 봤죠? 이산화염소는 뭡니까? 이 밀가루, 소맥분, 소맥분의 표백제 같은 걸로 쓰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황산나트륨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변 방지, 갈색으로 갈색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감자를 깎거나 또 얼마 있어 누렇게 갈색으로 변했다. 연근을 잘라내도 얼마 있어 갈색으로 변했다. 이걸 하얗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황산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몰식자산 프로폴은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 정도 아시고요. 다음, 식품위생의 목적이 아닌 건,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 고음팡이, 독소라고 나오고 간장장애 이 정도 나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플라톡신이고요. 좀 더 나가면 땅콩박, 아스퍼질러스 페버스 이 정도 나오면은 이것은 곰팡이 독소면서 아플라톡신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식용 및 어육 제품의 가공 시 첨가되는 아질산염과 제2급 아미니 반응이 생기는 거 니트로사민이죠. 자, 여기 벤조피린이라고 있었어요. 벤조피린은 뭡니까? 화석연료 등의 불완선 연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합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한 종류로서 이게 인체에 축적되면 그러니까 덜 타고 또는 너무 타버리거나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 이걸 벤조피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웠더니 탔다. 가열로 검게 탔다. 이게 이제 뭐가 들었냐면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잘라버리고 먹죠.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 벤조피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암물질, 이 검게 타가지고 탄 데서 나오는 발암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P10이라고 있었죠. 요 P10이요. 요 P12가 뭐냐면은 폴리어마 비페닐. 이거는 어떤 데 쓰이냐면 폴리어마 비페닐 어떤 데 쓰이냐면 전기 절연체로 쓰여서 콘덴서라든가 이 트랜스의 절연체로 사용되거나 여기에 강한 독성 잔류성의 축적성이 있어서 환경 호르몬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사용 금지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폴리어마 비페닐이구나. P10이라는 게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벤조피렌은 무언가 많이 타가지고 발암물질 나오는 것이고요. 요거는 P12는 절연체 이런 데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여기서 아질산염, 제이급 이렇게 그러니까 발색제와 어떤 산성 반응이 일으켜져서 아민과 반응해 가지고 생기는 발암물질이 무엇이냐 그러면 벤조피렌이 되는 거죠.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된 답은 히스타민 모르가니균이었는데요. 이 히스타민은 뭐냐면 아미노산의 하나인 히스딘으로부터 합성되는 체내 생물학적 아민의 하나이다. 조직 내에서 보통 염증 및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염증, 알레르기. 이 히스타민.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그러면 히스타민을 보시면 되고요. 그 원인균은 모르가니균입니다. 모르가니균은 식품 중에 히스틴으로부터 히스타민 및 유독아민을 생성하는 원인균으로서 특정 식품에 과민한 사람에게 두드러기와 같은 발진을 일으키며 이 증세는 식품의 알레르기와 비슷하지만은 원인은 다르다. 그래서 모르가니균, 히스타민, 알레르기성 식중독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포도상규군은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식중독으로 이것은 어디서 유발되냐면 화농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 포도상규균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켜요. 이 포도상규균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켜서 나오는 독성이 엔테로톡신입니다. 이 엔테로톡신이 이제 이 식물 중에서 독성을 유발시키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걸리는 식중독, 그것이 포도상규균의 식중독이에요. 다음입니다. 초기에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실명을 유발하기도 하는 거 메탄올이라고 그랬죠. 메탄올 좀 보시죠. 메탄올, 공업용 알코올의 하나, 알코올 램프의 연료이기도 하고요. 증류주의 제조 과정에서도 소량 생성돼요. 그래서 이 술 만드는, 이 증류주 만드는 데서도 이런 직업병을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시신경이 손상되고 실명 등의 위협이 있어요. 이게 메탄올입니다. 또는 메탄올 또는 메탄 알코올, 메틸 알코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우라민은 뭐냐면 항생 염기성 용료의 하나로서 독성이 강해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무명이나 레이온이나 종이나 피역 등의 염색에 쓰인다는 거예요. 아울라민이 여기 있죠. 이 아울라민은 염색제다. 이 무스카린은 뭐죠? 무스카린은 독버섯에 있는 독이죠. 독버섯에 있는 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르고타민이라는 건 뭐냐면 아세틸실리산이 주성분이고 자궁근을 수축시키고 말초혈관 및 뇌혈관을 수축하여 두통을 잡아주는 두통제로 쓰인다는 거죠. 뭐 자궁근을 수축시키고 이런 작용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에르고타민 그러면은 이건 큰 수축에 관계되는 것이구나. 무스카린, 독보스에서 나오는 독이구나. 메탄올, 실명의 위험이 있는 여기서 답입니다. 메탄올, 에틸알코올이라고 하고요. 자, 감자의 부표에 관여하는 물질은 셉신이죠. 여기는 아코니틴. 아코니틴은 뭡니까? 투구꽃의 알칼로이드 독성분. 투구꽃에 있는 독성분이랍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 화살촉에다 묻혀서 상대 전쟁에서 상처를 독하게 입히기 쓰이던 그런 독성분이라고 그래요. 신경마비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시프톡신은 알다시피 이건 동미나리 독이죠. 솔라닌은 뭡니까? 이건 감자에 있는 독이고요. 셉신은 이거는 썩은 감자, 부패한 감자에 있는 것입니다. 발육 최적 온도가 25도 37도인 것은 중온균이라고 그랬죠. 저온균은 10도에서 20도씨의 물속이나 냉장고 속에서 번식하는 것. 이걸 저온균. 중온균은 25도에서 40도씨에서 가장 자연적이죠. 자연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는 거. 고온균은
50도씨 이상에서 증식이 가능하고 온천수에서 번식한 80도에서도 번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50도 이상 고온균, 중온균은 25도에서 40도, 저온균은 10도에서 20도. 논두장 찍어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는 안식향산이죠. 안식향산은 청량음료수, 간장, 식초 등의 방부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소루빈산은 합성 보존료인데 아주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예요. 육제품, 절인식품, 잼, 케첩, 된장, 고추장 이런 데 다 식품 첨가물에 사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다 소루빈산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은 빵이나 과자 등의 보존료로 쓰이는 것이고요. 프로피온산, 아초산 나트륨은요. 식용 가격품 등의 발색제, 아초산 나트륨, 아까 질산 나트륨, 예, 뭐 이런 거와 함께 발색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세균의 장 독소에 유발되는 식중독, 엔테로톡신, 황색 포도상 규균 식중독, 보시죠. 황색 포도상 규균,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의 하나다. 포도상 규균이래요. 사람의 이런 피부에도 다 있어요. 이게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상처가 조금만 나면 골마요. 이게 뭐 때문이죠? 황색 포도상 구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화농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조리를 하게 되면은 음식에 들어가면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을 생성해서 그것을 먹으면은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이게 급성 위장염 증세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 황색 포도상 규균은 8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황색 포도상 규균이 생성한 엔테로톡신이라는 이 독성은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죽지 않아요.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독성을 만들어 놓은 음식은 끓여 먹는다 해도 식중독에 걸려요. 균은 죽는데 그 균이 만들어 놓은 독소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독소는 매우 강해서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열 처리한 식품을 섭취했다 해도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감염형은 어떻습니까?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장염 비브리오균 이런 것은 끓이면 죽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 독소형은 뭡니까? 만들어 놓은 독이 100도씨로 끓여도 파괴되질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전히 식중독을 일으키다. 그래서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에 포장하는 거 도형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조리사면은 누구한테 반납하냐? 특별도시사, 시장, 부수, 구청장.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유흥주종업종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과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식품조사처리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장에게 받아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나요? 특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요. 그런데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소분 판매업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보죠. 휴게음식점, 간단한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술 판매는 안 돼요. 일반 음식점,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는 있어요. 음식 먹으면서 뭐 청아 한 병 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노래하거나 이건 안 돼요. 단란주점, 술을 먹고 노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접객원을 두면 안 돼요. 이 접객원 두면 이거 변태 영업이 돼요. 유흥주점, 술 먹고 노래하고 거기 접객원도 있어요. 서비스하는 여자가 있죠, 대부분. 이게 유흥주점이에요. 자, 휴게음식점, 간단한 음식만 먹지 술 판매 안 돼요. 일반 음식점, 부수적으로 술을 먹을 수는 있어요. 술을 판매해요. 근데 노래 부르거나 이런 건 안 돼요. 단란주점, 술과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서비스하는 여성분 이런 접객원을 두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변태 영업이 돼요. 유흥주점, 술, 노래도 있고 접객원도 있어요. 자, 판별이 되셨죠? 탄수화물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그랬어요. 탄수화물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뭐죠? 질소예요. 탄소, C, 탄소, O, 수소, H. CHO는 탄수화물의 구성요소예요. 질소는요, 단백질의 구성요소예요. 여기 있네요. 탄수화물, 수소, 탄소의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다.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화합물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이 있다. 탄수화물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CHO. 라이코펜, 붉은색이며 토마토, 케첩, 수박, 감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자, 라이코펜은 리코펜이라고도 하는데 밝은 적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로 토마토, 수박, 감, 당근, 파파야 등에서 발견되고, 그런데 똑같이 빨간데 딸기는 아니래요. 체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갛다고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라이코펜이 들어있는 것은 이런 것이고 딸기나 체리는 없다. 이것은 뭡니까? 항암작용을 해서 항산화 물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애용되는 거예요. 라이코펜이 항암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걸 나눠놨어요. 어떤 걸 외우는 게 쉽겠습니까? 산성을 외우는 게 쉽겠죠? 그러면 그냥 알칼리성이 나머지는 보십시오. 하나씩으로 이거 단문자로 되어 있죠? P, S, I. 이 CL만 둘로 되어 있어요. 인, 황, CL, 염소, 요드. 주로 육류와 곡류에 많이 들어있다. 알칼리성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철, 구리, 망간, 코발트, 아연. 주로 야채,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그럼 산성식품을 확실히 두면 나머지는 알칼리식품이다. 이렇게 봐도 무난해요. PSCLI.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PSCLI는 산성식품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건 다 지금 뭐 거기들 둘로 돼 있죠. 그래서 PSCLI 산성식품이다. 함유된 주요 영양소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두 개는 명표를 말린 것인데 이게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이게 단백질 식품이에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우유, 칼슘과 단백질이 많다. 두유,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밀가루,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다. 이당류인 것은, 자, 이제 이 이당류, 당을 한번 볼 텐데요. 첫째,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했습니다. 단당류, 어떤 것입니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이것이 단당류예요. 포도당이 가장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이 포도당이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고, 이 단당류란 것은 뭡니까? 더 이상 가수분해될 수 없는 거예요. 당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이 최소단위, 이걸 단당류라고 해요. 이당류는요, 가수분해가 될 때 두 개의 구성단위로 분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 이당류의 대표적인 건데,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에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눈두장 찍어 놓으세요. 설탕은 포도당 하나와 과당 하나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설탕이 돼요. 그 다음에 젖당은 이 포유류의 젖에서 많이 발견되고, 메가당은 엿당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은 단당류에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이것이 단당류다. 그 다음에 과당을 한번 보십시오. 과당은 과일과 꿀 속에 많고 단맛이 가장 강하다. 이 표현이 나오면 과당을 쓰셔야 돼요. 단맛이 제일 강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과당이에요. 그리고 이당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설탕이에요. 포도당과 과당의 결합으로 된 것은 그러면 설탕을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단당류도 아니고 이당류도 아니고 많은 것들은 다당류에 속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전분과 펙틴이에요. 이거는 많은 수의 단당류가 형성되는 그런 당류예요. 다음, 훈연시 육류의 보존성과 풍미현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은 아까 페놀류라고 그랬어요. 이 페놀은 어떤 것인가? 페놀은 석탄산. 이게 왜 석탄이냐면 초창기에 페놀을 석탄을 원료로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석탄에서 뽑았어요. 이게 석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페닐산 등으로도 불리고 석탄산이라고도 하고 해요. 방향족 화합물이에요. 향기를 내는 그런 그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건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다량을 사용할 때는 위험해요. 나치 독일이 이 페놀을 유대인 집단 학상을 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훈연 제품의 풍미는
페놀과 카보닐 화합물이 관여한 거예요. 여기 답은 뭡니까? 이 훈연 제품에서 물론 소량씩이 사용됐겠죠. 페놀과 카보닐 화합물이 서로 관여해 가지고 그런 훈연 제품의 독특한 향취 같은 것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빨리 답을 스킵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걸 다 알았다 할지라도 문제 푸는 현장에 가지고 답이 떠오르지 않고 헷갈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넣기 좋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식용 및 어육, 이번에는 까만 걸로 할게요. 식용 및 어육 등의 가공 제품의 육색, 즉 발색제로 사용된 게 뭐냐? 질산나트륨입니다. 식품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 세 가지는 식품위생의 목적이었죠. 식품산업의 발전, 이것까지는 아니다. 곰팡이 독소 물질, 여기서 설명하는 간장장애를 일으키고 아스퍼질러스 페부스 같은 그것이 원인균이고, 그 뭐냐? 아플라톡신이다. 곰팡이 독소, 간장장애, 아플라톡신. 식용 및 어육 제품의 가공 시에 첨가되는 아질산염과 제2, 그러니까 이 발색제, 아질산염과 이 어떤 산화 반응 과정에서 아민과 반응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트로사민. 이번엔 답을 이제 확실히 각인시키고 가셔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과 균은 히스타민 모르가니균입니다. 초기에 두통,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실명한다. 메탄올입니다. 감자의 부패에 관여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셉신입니다. 반육 온도가 25도 37도인 것은 중홍균이라고 했죠. 우리가 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 안식탕산. 세균의 장수 엔테로톡신, 황색 포도상 부균식 중독. 사용하는 표시의 범위는 문자, 숫자, 도형까지. 조리사 면허 취소되면 어디다 반납한다? 자치회사, 시장, 군수구청장.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탄수화물의 구성요소가 아닌 거, 질소. 구성요소는 CHO. 라이코펜은 무슨 색이고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리코펜이라고 하고 붉은색이며 토마토, 카첩, 수박 등에 많이 들어있다.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칼슘, 산성은 P, S, Cl, I. 이거 제하고 나머지 마그네슘, 망간, 아연, 구리, 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알칼리성이다. 이 알칼리성은 뭐에 많이 들어있다? 채소 또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 이 산성은 주로 뭐에 많이 들어있다? 육류 또는 뭡니까? 탄수화물, 곡류, 이 곡류에 많이 들어있다. 함유된 주요 영양소가 잘못 짝지어진 거, 부고포는 단백질 식품이다. 이당류인 것은 이당류의 대표적인 거 설탕인데, 설탕은 뭐와 무엇에 뭐가 합쳐진 이당류다? 과당과 플러스 포도당이 합쳐진 이당류이다. 전부는 다당류이다. 과당이나 갈락토스는 뭐다? 단당류이다. 훈연 시 육류의 보존과 풍미 향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은 뭐다? 페놀류다. 네, 이상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채널은 조리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동영상을 제작으로 조리기능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 조리사 여러분들의 역할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